이미 잘 돌아가던 팀에 내가 새로 팀장으로 가면 나는 텃세라고 느끼는데 어쨌든 나는 굴러온 돌인 거죠. 그런데 그 팀은 이미 어떻게 보면 거의 팀장이 없어도 굴러갈 정도로 탄탄하게 잘 돼 있을 때 팀장이 이제 이렇게 허공에 떠돌게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그럴 때는 팀장으로서 좀 고통을 관통해야죠.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과장님을 우군으로 만드셔야죠. 그래서 내가 팀원들에게 할 얘기, 그리고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톤, 매너, 용어, 그 다음에 컬처 이런 거에 대한 팀장님이 다리가 돼서 이런 팀장과 과장이 처음에는 같이 성과를 낸다는 생각으로 팀장님도 과장님과 협업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. 그것도 팀장의 능력이에요. 팀장은 과장을 못 이깁니다. 기존에 만약에 그 팀이 굉장히 끈끈하게 묶여 있었다면 못 이기고요. 두 번째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. 작가님, 사실 이거는 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. 네. 저는 살면서 착하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. 리더가 되니까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걸 너무 알겠습니다. 그렇죠. 권위가 없잖아요. 저를 편하게 여기고 뭐 그런 건 다 알겠는데 리더라는 게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. 강단도 있어야 되고 말에 힘도 있어야 되고 혼도 내야 되고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뭔가 좀 권위를 세우기, 뭐 성격을 완전히 개조할 수는 없잖아요.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, 뭐 바꿔야 되는 한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.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. 사실 권위라는 거는 뭔가 갖고 와서 쓰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뭐 학문적 권위가 있거나 권력이라는 권위가 있거나 조직에서의 강한 지지라는 권위가 있거나 아니면 내부 위계 질서가 있거나 그런 게 다 권위는 갖다 쓰는 건데 저는 팀장님들께 내 권위는 내 기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. 내가 가진 기준, 사람들에게 질서로 보이는 거죠. 권위를 갖다 쓰는 이유는 일정하게 질서를 부여해서 그대로 자동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는 건데 질서를 위한 권위가 내 기준에서 나오는 거예요. 나는 이걸 중요시한다. 나는 이게 필요하다. 나는 이게 굉장히 큰 가치다. 이런 기준을 세워주시는 게 첫 번째 같아요. 우리가 이제 권위를 왜 갖다 쓰려고 할까? 권위는 사실 질서를 세워주잖아요. 그래서 이런저런 권위를 갖다 씁니다. 뭐 팀장이라는 것, 그 타이틀도 권위고 뭐 학문적 권위, 조직에서의 서포트, 뭐 이런 모두 다 권위죠. 예. 그 질서를 위해서 내가 갖다 쓰는 게 남의 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아니면 꼭 그 무언가 내가 땡겨 쓰는 게 아니고요. 그냥 먼저 내가 그 질서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기준이 단단히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그게 권위가 되는 거죠. 이미 팀장님들은 권력은 있으세요. 권한도 있고요. 그런데 권력이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이라는 건 뭐 대단한 권력이 아니죠. 평가권 뭐 이런 것도 팀원들은 권력이라고 볼 수도 있죠. 어쨌든 권한이 있는 거죠. 권한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팀장님들은 뭔가 내가 하는 말에 무게가 실리고 질서가 잡혔으면 좋겠어. 그 기준은 본인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. 나는 이게 중요해. 나는 이게 내 가치관이야. 나는 이게 내 철학이야. 우리 팀의 지향점은 여기야 라고 기준을 세워두시는 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요, 물론 팀장님 본인도 흔들리지만 호구 잡혀요. 왜 권위를 갖다 세우려고 할까? 왜 질서를 잡으려고 할까? 호구 잡히니까. 안 그럼 말을 안 들어주니까, 무시하니까 자꾸 그게 필요한 거죠. 첫 번째는 나의 또렷한 기준, 일관된 기준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. 나는 완벽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. 나는 좀 덜 돼도 속도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라든지 나는 시간이 걸려도 최대한 문제점이 없게 만드는 결과물이 중요해. 라든지 나는 뭔가 과정이 굉장히 건설적이었다면 결과가 좀 덜 나와도 난 과정에 되게 힘을 많이 이렇게 주는 사람이에요. 라든지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결과가 답 아니겠어요? 이렇게 기준을 세우는 거죠. 우리 팀장님은 성과지향적일까, 성장지향적일까, 통제적일까, 코칭적일까 등등 이 원칙 기준. 그래서 우리 팀장님의 조직 MBTI를 아는 거죠. 두 번째는 이 기준을 세우고 나면 이제 그 기준을 지켜야 되니까 본인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, 팀장님이. 근데 여기서
확신은요, 고집이랑 달라요. 확신은 수용성이 있어요. 내가 확신을 했었지만, 이거는 내가 바꿔야 되면 바꿔야겠다라는 게 이제 확신이고요. 내가 계속 믿는 바니까. 고집은 그냥 우기는 거예요. 난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. 이미 그거는 바꿀 여지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저분은 굉장히 확신에 차 있어. 그러면 그 신념, 믿음을 바꿔주면 되거든요. 근데 고집은 그냥 그 자리에 무조건 멈추는 거예요. 그냥 그걸 진짜 고집하는 거죠. 그래서 나는 확신이 있고 기준이 있지만 바꿀 수 있어. 그렇다면 내가 뭘 바꿔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팀원들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. 라고 유연성, 수용성을 보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. 세 번째는 내가 지시를 했잖아요. 근데 그 지식을 부탁으로 듣거나 흔히 얘기한 대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 하나가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요.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불편함도 표현해 줘야 될 것 같아요. 내일 10시까지, 오전 10시까지 이 보고서를 부탁해요. 네, 부탁해요. 네. 그러면 나는 9시 50분부터 10시 30분까지는 딴 거 안 보고 이거 올라오면 보도록 시간 비울게요. 네. 나도 약속을 하고 나 또한 거기에 불편함이나 심지어 뭐 희생이라도 나도 기꺼이 이렇게 보이겠다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내가 내일 10시부터 10시 반까지는 아무 미팅도 안 잡을게. 그냥 그 보고서 올라오면 제일 먼저 보고 피드백을 제일 먼저 줄게. 미안한 마음도 중요하고 채무감도 중요한데 결국은 저 사람도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팀의 일을 위해서 저 사람도 불편한 걸 감수하는구나. 예. 제일 나쁜 게 이런 거예요. 나 담배 한 대 피고 올 테니까 그동안 해놔. 예? 나 김 부장랑 커피 한 잔 마시고 올게. 예? 그동안 해놔. 예.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. 자긴 불편함이 없잖아요. 팀장님 이거 12시 반쯤 될 것 같은데요. 알았어. 그럼 나도 햄버거 먹으면서 있을게. 부담도 되지만 동시에 팀장도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죠. 첫 번째 기준을 세우시고요. 그 기준에 맞는 확신을 보여주시되 난 유연하다.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여지도 보여주시고. 세 번째, 뭔가 늘 업무에 대해서 지시, 요청, 부탁을 하실 때는 그러면 나는 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내가 편리한 대로 상대를 그 틀에 맞추지 마시고요. 나 또한 거기에 굉장히 성의를 보여주시죠. 그래서 예전에 뭐 아삽이란 말 있잖아요. 내일 아침 7시까지 해놔. 저는 진짜 그거 싫어했어요. 나는 밤새서 야근을 하는데 본인은 불편함이 없잖아요. 저녁 약속 다 가고 잘잠 다 자고. 그래서 저는 내일 아침 7시까지 해놔 그러면 새벽 4시에 그럼 제가 초안을 보내드릴 테니까 주십시오. 진짜 그랬어요. 서로 그래야죠. 팀장님의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표현도 꼭 해주셔야 돼요. 아무리 팀원들에게 권위를 세우고 그래도 제 말을 안 듣고 과장 말은 듣는 것 같거든요. 네. 치욕적이에요.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? 리더들도 팀원들 눈치 엄청 봅니다. 심지어 제 말까지 듣지 않는다? 그럼 너무 속상하거든요. 팀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팀이 아니고요. 한 3종류의 팀이 있어요. 내가 팀원이었다 팀장이 되는 팀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기존에 잘 돌아가던 팀에 내가 새로 팀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 팀이 만들어져서 그 팀을 내가 꾸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는요, 제 경험에 따르면 이미 잘 돌아가던 팀에 내가 새로 팀장으로 가면 나는 텃세라고 느끼는데 어쨌든 나는 굴러온 돌인 거죠. 그런데 그 팀은 이미 어떻게 보면 거의 팀장이 없어도 굴러갈 정도로 탄탄하게 잘 돼 있을 때 팀장이 이제 허공에 떠돌게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그럴 때는 팀장으로서 좀 고통을 관통해야죠.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과장님을 우군으로 만드셔야죠. 그래서 내가 팀원들에게 할 얘기, 그리고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톤, 매너, 용어, 그 다음에 컬처 이런 거에 대한 팀장님이 다리가 돼서 그런 팀장과 과장이 처음에는 같이 성과를 낸다는 생각으로 팀장님도 과장님과 협업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. 그것도 팀장의 능력이에요. 팀장은 과장을 못 이깁니다. 기존에 만약에 그 팀이 굉장히 끈끈하게 묶여 있었다면 못 이기고요. 두 번째는
이렇게 할 수도 있죠. 질서를 좀 확인시켜 주는 거죠. 처음에 회의 시작은 팀장님이 하고요. 중간에 뭐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원들이 다 얘기를 나누고요. 맨 끝 정리는 역시 팀장님이. 말의 순서, 발언의 순서를 정해서 문은 팀장이 열고 문은 팀장이 닫는 거죠. 네. 그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의 순서와 관계없이 메시지의 강도가 다르게 하실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과장님이 팀원 여러분들 저 야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팀장님이 얘기를 해주신 거죠. 오늘 야근을 하면 내일 오전에 이렇게 일이 잘 끝나면 오후는 우리 반차를 쓰든지 점심을 맛있는 걸 먹든지 다들 보고서 쓰느라고 바쁠 테니까 내가 어저께 지시했던 보고서는 후순위로 미루자. 우선 여기에 힘을 모읍시다. 라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더 큰 메시지를 얹어주시는 거죠. 과장님의 메시지에 플러스 원, 플러스 알파로 팀장님의 말의 무게를 높여주는 거죠.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쓰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과장님과 당분간은 같이 협업을 해서 팀에 내가 녹아들 때까지 과장님과 협업을 한다. 두 번째, 문을 열고 문을 닫는다. 이건 순서에 관한 거고요. 세 번째, 순서와 관계없이 말에 힘을 내가 더 싣고 거기에 추가로 정보도 더 얹을 수 있고요.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건 팀장님 얘기야. 라고 팀원들이 머릿속에 순서가 생기죠. 누구한테 여쭤봐라든지 내가 가서 여쭤보고 답할게. 이런 식으로 이 조직 안에서는 순서가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이런 축적 같아요. 예를 들어서 팀장님께 말씀드렸더니 팀장님이 그래도 내가 본부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순서죠. 네.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는 저도 임원을 8년 했지만 본부장들도 임원들도 똑같아요. 팀장이 과장한테 느끼는 것과 임원이 팀장들한테 느끼는 건 똑같아요. 임원들도 팀장 말은 잘 듣는데 자기 말 안 들어서 속상한 임원들 많을 거예요. 어디든 간에 어쨌든 협업하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닫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되시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. 회사 다니다 보면 네. 사실 일이 잘 굴러가지만은 않잖아요. 그쵸. 팀장이나 리더가 칠 때도 있지만 네네. 큰 실수를 했을 때 네. 순간적으로 막 감정 조절 못해서 맞아요. 이렇게 하는 것도 음. 방어가 생기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책임이 모호해지겠죠. 이런 민감한 순간에 리더가 지켜야 할 첫 문장 같은 거 있을까요? 일단 첫 번째는 상황을 인정하셔야 돼요. 상황. 지금 사고가 났어. 심각한 사고야.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객관화를 시켜주셔야 돼요. 굳이 내가 뭐 이것까지 얘기할까? 이거 내가 얘기해서 괜히 말썽 생기겠는데. 이런저런 생각으로 상황 그대로 인정을 안 하면 팀원들은 오해를 하거나 불신을 해요. 우리 팀장님은 못 믿을 사람. 밖은 저 난리가 났는데 불신하죠.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런 거야. 난리가 났어.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.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나면 팀원들이 그 다음엔 정말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갈 길을 잃죠. 이탈을 하는 팀원도 나오고요. 괜히 내가 이거 꼈다가 나중에 책임 물을까봐 그래서 살살 빼는 팀원들도 나오고요. 체념하는 팀원도 나와요. 아유, 다 텄구나 이제. 올해나 승진은 텄구나. 사고 친 팀에서 뭔 승진이 있겠나. 그런데 그때 진짜 딱 그래서 이걸 지금 수습하려면 요거가 중요해. 라고 그 다음에는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. 지금 우리 회사에서 나온 음식을 먹고 소비자분들이 배탈이 났어. 큰일 났어. 이러다 불매운동 되겠어.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팀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제일 급한 건 신뢰입니다. 고객들이 다시 우리 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신뢰를 찾아와야 됩니다. 신뢰. 자, 이제 이 신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? 그래서 딱 방향타를 잡아주셔야 되는 거죠. 그러면 사고가 났어.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건 이거야 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고 나면 이제 팀원들이 사고를 수습하겠죠. 그때 팀장님이 전도 좋고요. 후도 좋고요. 꼭 해주셔야 될 얘기가 나도 책임질 건 책임질 거고 또 이번에 이 일에 있어서 박 과장이 잘못한 부분도 이 부분이 수습되면 박 과장도 책임을 질 거야. 근데 우선은 사고를 수습하자. 내가 이 책임지는 거 어영부영 안 넘어갔고 나 또한 책임질 거다. 그리고 현재 사고는 사고다.
그런데 이걸 풀기 위해서 딱 하나, 우리가 할 건 이거다. 신뢰 회복, 위생 조치, 지금 소비자들의 그 불만 대응,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. 네. 이것도 해야 되고, 이것도 해야 되고, 이것도 해야 되고, 팀장으로서의 실력이 팀원들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. 원래 위기 때 그 실력 있는 사람도 드러나고요. 실력 없는 사람도 위기 때 드러나죠. 그래서 팀장은 인정하고요. 상황도 인정하고, 책임도 인정하고, 자기 책임뿐이 아니라 다른 팀원도 책임을 져야 될 거면 그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정을 하고요. 한 단어로, 한 용어로, 근데 우리가 지금 초점 맞출 건 이거예요. 나머지는 2, 3, 4등이고, 우선 1등으로 해야 될 건 이거야. 이탈하고자 했던 팀원도 다시 조인하고요. 합류하고요. 그 다음에 체념했던 팀원도 방향이 있으니까 합류하죠. 그렇게 팀원들이 모이면 그 한 방향으로 개선이 되는 거죠. 개선. 개선을 끌어내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책임 인정, 한 단어 뽑기, 그래서 방향 설정,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속도전으로 이루어져야죠. 우리 팀장님은 정신줄을 안 놓으셨구나 라고 팀원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. 그 상황을 인정하는 거로는 팀장이 정말 현실감이 있는 사람이고요. 현실 인정을 하는구나, 팀장님이. 그 다음에 책임을 지거나 묻겠다는 것도 공정한 팀장이 되는 거죠. 개선을 하자. 이거는 성과를 올린 팀장이 되는 거죠.